정말 심각한 초등학교 폐교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신생아가 정말 급감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즘 뭐 시끌시끌하지만 지금 산부인과가 좀 부족해지고 소아과도 부족해가지고 아이들 뭐 병원 갈 수도 없다, 뭐 응급실에서 아이들이 뭐 뺑뺑이 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게 지금 이제 학교 차례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들이 진짜 앞으로 이제 큰 문제가 생길 거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 30대 중후반, 뭐 40대 뭐 중후반 이런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뭐냐, 그 옛날 초등학교가 오전반, 오후반 있었고, 그리고 한 반에 막 애들이 꽉꽉 차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애들 이름 외우기도 힘들었어. 옛날에는 그 정도로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학교 통학 시간에 아침 그리고 이제 끝나는 점심 때 되면 애들이 막 진짜 무슨 뭐 벌떼같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애들끼리 알아서 다녔어요. 지금처럼 막 엄마가 막 데려다주고 이런 일이 없었던 게 왜 그러냐면, 그냥 집 밖에 나가면 애들이 걸어 다니고 있었거든. 같은 학교 다니는 애들이 막 걸어 다니고 있으니까 집단 체제지. 약간 초식동물 집단 체제처럼 이 사슴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다니니까 옆에 있는 이제 살쾡이나 이런 애들이 접근을 못 하는 거죠.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게 어느 순간 해결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정부가 뭔가 대단한 노력을 했구나. 물론 정부가 교원도 많이 뽑고 뭐 노력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이제 좀 적게 태어나면서 이제 쓱 해결이 된 게 있었죠. 1970년대는 한 반에 60명씩 있었지만, 이게 이제 95년도 제가 이제 초등학생 뭐 이럴 때만 해도 이제 36명 하면서 계속 떨어져 갑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베이비 부머 세대 이후에 크게 한 3번 정도의 아이들 출생아 수가 이제 쭉쭉 떨어지는 게 있었는데, 80년대에 한 번, 95년에서 한 2000년 사이에 한 번, 그리고 이제 최근 16년 이후로 이제 한 번, 이렇게 크게 3번입니다. 그런데 이거 생각해 보시면 80년대도 아까 아이들이 많았지만 결국에 학교를 다 보내야 되긴 하니까 학교들을 많이 지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요때 학교들을 지어놓은 거가 아직도 쌩쌩해요. 40년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은 거죠. 지금 한 25만 명 태어났는데 옛날엔 70만 명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단순 계산해도 80년대 지은 학교의 절반 정도는 폐교를 하는 게 당연한 상황까지 온 거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래도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에서도 초등학교가 폐교가 시작됐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작년입니다. 작년 3월에 광진구의 화양초등학교가 이제 폐교를 하는데, 뭐 시골화되는 서울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초등학교가 폐교를 한다? 이게 쉽지는 않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폐교가 시작된다는 게 더욱 문제인 거죠.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2011년생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이제 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이 17년생이에요. 24년 기준.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앞으로 이제 졸업할 때쯤 되면 어떻게 되냐?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지금 11년생들이니까 한 40만 넘게 태어났던 아이들이 있는데, 17년도에 태어난 애들이 35만 정도 되죠. 얘네가 이제 1학년이 됩니다. 근데 얘네가 6학년이 되는 시절이 어디입니까? 요때죠. 이때는 1학년에 20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1학년이. 지금 1학년 들어가는 애들에서 거의 한 40%가 또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6년만 지나면은 6학년 아이들 대비 1학년 아이들이 뭐 절반 수준으로밖에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육부에서도 2028년 정도 되면, 앞으로 5년 정도 지났을 때는 한 학년이 40명이 안 될 것이다. 초등학교에. 한 반이 아닙니다. 한 학년이야. 한 학년이 40명인데 학년당 학급이 2개밖에 안 되는 거야. 보통 20명 정도 애를 배치하니까. 그러면 1반, 2반 그리고 끝인 거야.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인 거죠. 거기다가 그 이후 2030년, 35년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더 적어요. 그러면 그때 되면은 이제 한 학년당 반이 1개밖에 없게, 한 학교가 한 500명 정도 되면은 한 학년이 한 83명 정도 되는데, 이것도 많은 것도 아닌데 한 4반밖에 안 나오는 것도 절반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5년, 6년만 지나가도 초등학교에서 이제 막 반이 3개, 4개 되는 거를 보기가 쉽지가 않다.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 빨리 줄어들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서울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해가지고 통계를 냈겠지만, 이 신도시나 택지지구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경기도는 5살에서 24세 여기 아이들이 지금 사실상 뭐 학령 인구라고 보면은 여기 아이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서울은 빠르게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우리도 당연히 알듯이 뭐 보통 이제 아버지가 일을 하고 뭐 엄마가 가정주부 하는 경우가 아직은 많으니까 아빠 한 명 희생하면은 서울에 사는 것보다 같은 돈 내고 훨씬 더 좋은 집에 살죠. 그리고 이제 택지도 잘 조성돼 있고 학교도 있고 인프라도 괜찮아. 그래서 친구들도 많아. 가면 뭐 다 유모차 밀고 있고 신도시 가면요. 애들도 많죠. 그러니까 한 명 아빠만 희생하자. 그러면은 좋은 집에서 거주하면서 아이들도 잘 키울 수 있는 게 신도시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점점 더 커질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생은 줄어들거든요. 초등학생은 줄어드는데 오히려 학교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왜 그러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방금 말한 대로 서울은 학교가 남아 돌기 시작할 거고요. 경기도는 학교가 부족해지기 시작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3기 신도시 공급 규모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발표 많이 한 거 아실 텐데 여기에 이제 다 택지가 조성되고 그럼 당연히 이쪽은 이제 젊은 세대를 위주로 한 아파트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아이들이 많아지겠죠. 서울에서 아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쪽에 학교가 필요하겠죠. 이쪽에 있는 학교들은 이제 계속 폐교를 하는 거고요. 바깥에는 학교가 부족한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게 극단적으로 나뉘고 있는데 뭐 강서구, 양천구, 노원구, 강남구, 송파구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중구, 종로구, 금천구, 용산구, 성동구는 아이가 되게 적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아파트 중에서 대단지 아파트가 좀 많이 몰려 있어요. 이쪽에 강서구, 뭐 송파구 이런 데는 대단지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쪽은 뭐 아파트들은 있지만 뭐 대단지가 이렇게 많진 않은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도 서울 내에서 극단적으로 지금 나눠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폐교가 사실은 2028년, 29년에 온다고 하더라도 엄마들은 그 전에 뜰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학생 수가 이제 적어지기 시작하면은 선생님들도 뭐 아무래도 배치가 좀 덜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예산 문제도 있을 것이고 교육 여건이 좀 아무래도 안 좋아지겠죠. 아이들 숫자가 좀 있어야지 뭐 방과 후를 하든 뭘 하든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교육 여건이 안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엄마들이 먼저 떠나지 않을까? 물론 정부도 뭐 대안을 찾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를 아예 없앨 수는 없고 만약에 없앤다면은 통폐합을 시켜가지고 인근 하나를 딱 지정을 하고 거기까지 아이들은 이제 실어 나르겠죠. 통학버스도 만들고 해서 뭐 어떻게 해보려고는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열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우리 애를 버스에 태워가지고 뭐 30분 40분 걸려서 거기를 보내느니 차라리 이사 가겠다 하는 엄마들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문제가 심각한 게 이게 지금 제가 초등학교 얘기를 했지만 이게 한 6년에서 10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대로 중학교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는 폐교를 하고 있다고 했지만 중학교는 그래도 아직은 괜찮은데 중학교도 이제 슬슬 이제 폐교를 할 것이고 시간 지나면 고등학교들도 이제 줄줄이 폐교가 일어납니다. 2006년에 880명이었는데 2023년에 230명으로 줄었답니다. 행당중학교 학생 수가 지금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초등학교가 아니라 이제 중학교들도 줄줄이 문을 닫는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아이가 안 보이는 거죠. 이 동네엔 아이가 아예 없네 라는 지역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럼 당연히 학부모들은 떠나는 것이고 그 자리를 이제 노인들이 채우는 지역들이 늘어날 텐데 뭐 노인들이 산다고 해서 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노인들이 있는 곳들은 경제력도 조금 상대적으로 뭐 소비도 좀 약화될 것이고요. 생활 인프라 같은 것들도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집값의 양극화 같은 게 조금 더 심해질 겁니다.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는 데가 소득도 좀 높고 뭔가 좀 의욕도 많은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지역일 테니까 그런 데들이 좀 더 집값이 좀 높을 가능성이 높고 노인분들은 상대적으로 뭐 인프라가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 대비는 뭐 많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뭐 굳이 내가 뭐 좋은 아파트에 살 필요가 있나 하면서 상대적으로 집값도 양극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될까? 이게 문제인데 뭐 해결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합심을 해가지고 갑자기 결혼을 많이 하고 아이도 많이 낳는 거죠. 최근 몇 년간 못 낳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추가적으로 악화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잠깐 골짜기는 생기지만 다시 부활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밖에 없겠죠. 어쨌든 아이가 필요한데 아이를 뭐 한국인들이 낳지 않는다면은 외국인 가족들을 데려오자. 그래서 단기간에 외국인 거주를 대대적으로 개방을 해가지고 이민도 문을 열고요. 영주권도 열고요. 비자도 막 확 열어가지고 단순히 근로자로 오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나라 와서 사세요. 아이들 키우고 여기서 뿌리를 내리십시오. 라는 정책을 펼쳐야 될 텐데 이것도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한마디로 지금 답이 잘 보이지가 않는다. 그래서 둘 다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말했던 어떤 그 우려되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잘 돼가지고 아이들을 갑자기 많이 낳게 되면 모르겠지만 둘 다 안 된다면은 첫 번째 그냥 가만히 있는다. 가만히 있다가 우리 동네 애가 하나도 없네 하면서 그때 가서 정신 차리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뭔가를 해야 되겠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뭐라도 대응을 해야 되니까. 아까 그 화양초에서 약간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 화양초라는 곳 바로 옆에 동자초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요 화양초는 폐교를 하는데 동자초는 아직은 폐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 화양초를 보면요. 학급당 학생 수가 10명인데요. 학생 수가 84명밖에 안 됐어요. 요렇게 약간 좀 먹자 골목이 좀 발달돼 있는데 요 학군 영역 안에 보면 아파트가 없죠. 아파트도 없고 약간 빌라촌에 먹자 골목 형성돼 있는 약간 요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아무래도 적겠죠. 적고 있는 아이들도 이제 막 떠나면서 여기가 이제 폐교를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건대입구역이죠. 근데 여기서 딱 대각선으로 내려오면은 여기가 이제 동자초입니다. 여기 동자초 이 학군 이 영역인데 여기 보면은 아이들이 22명이 있고요. 학생 수가 1,100명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보다 학생 수가 훨씬 많죠. 바로 길 건너는데 왜 이렇게 많을까? 보면은 여기가 이제 아파트도 많죠. 아파트들이 좀 밀집돼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가 많다는 거는 주거지역일 확률이 훨씬 더 높으니까 좀 조용하고 아이 키우기 좋고 이런 동네들은 학생들이 막 몰리고 상권이 발달한 동네들은 아이들이 떠나면서 이제 한쪽은 폐교가 되고 한쪽은 살아남고 이렇게 나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부부 기준으로 보면은 좀 쉬울 것 같은데 젊은 부부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인지 아니면 그냥 잠깐 와서 뭐 먹고 뭐 술 마시고 뭐 이런 건 하지만 살고 싶지는 않은 지역인지 이렇게 나뉘는 걸로 지역이 양극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을 선택할 때도 초등학교의 학생이 도대체 총 인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좀 기준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은 초등학교 폐교되고 조금 있으면 이제 중학교까지 폐교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 동네가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꺼려지는 그런 동네가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개혁급의 제도 개선이 있어야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참 우리나라의 어떤 특성상 다들 문제긴 문제인데 하면서 바꾸질 않아요. 그게 문제죠. 뭔가 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하기보다는 그냥 진통제를 계속 먹어가면서 어떻게 잘 되겠지 뭐 하다가 이제 나중에 사고 터지면 그때 가서 부랴부랴 하는 게 약간 우리나라의 어떤 특징 같은 거라서 다들 문제긴 문제인데 하는데 그냥 특별하게 뭘 바꾸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인들도 뭐 문제긴 문제네 하지만 뭐 우선 다른 거 하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바뀌었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무언가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아까 말한 대로 초등학생 아이들이 그래도 많은 지역 그리고 좀 아파트가 좀 그래도 많은 지역 이런 지역으로 좀 피신해 있어야 된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정말 우리 동네 어느 순간 왜 이렇게 됐지? 라는 그런 충격을 받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